권력을 잡고 있지 않은 반대 세력에서 뭐 쿠데타를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란을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거고, 친위 쿠데타를 하는 목적은 결국은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의 안보죠. 네.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하나 좀 언론에는 공개가 안 됐을 텐데, 이게 김태호 제1안보실 차장이 네. 이제 계엄을 늦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못 믿겠는데, 어찌됐든 계엄을 늦게 알고 대통령실로 부랴부랴 갔는데 거기서 김용현을 만났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뭡니까 대체? 그랬더니 김용현이 시액 웃으면서 완벽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래요? 네, 조만간 나올 텐데 무슨 계엄입니까? 그러니까 완벽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공을 꿈꿨던 거고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을 부정해서 내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만들겠다라는 구상 속에 저런 메모가 나왔다는 거고요. 최종 목표는 결국은 영구집권이에요. 삼선 집권이었으니까. 그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친위 쿠데타는 명분이 없어요. 장기 집권 플랜 내에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예. 좀 저는 계속 보면서 네. 아 정말 이 망상이 실행될 뻔했다라는 것이 섬뜩합니다. 500명이나 되는 명단을 만들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쉽게 다룰 수 있는가? 이걸 정말 실행하려고 기획하고 군대를 움직였다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수를 참칭한다는 데서 보수주의자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보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누구보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보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로서 이런 사람들이 보수를 참칭한다는 데서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인영 전 사령관이 14명의 체포 명단을 인정하면서 평소 대통령이 인물들에 대한 품평회를 많이 했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진술한 조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조서는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우리 부의원님. 예전에 말이죠 부승찬 의원 쓴 책에 의하면 경호처장으로 유력 후보로 꼽히는 김용현 장군이 한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쓰신 이유가 뭔지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합니다. 김용현 장관이 이제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부터 상당히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얘기더라고요. 그냥 쭉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어요. 동기중에 수석, 거의 이제 승승장구. 아니 뭐 수석은 아니지만 수석은 노상원 버거보살이 그래요? 수석은 노상원은 들어갈 때 수석. 들어갈 때 수석. 입학할 때 수석인 거고 그다음에 김용현은 한 7, 8회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다 나올 군에서 때 엘리트들. 네, 엘리트들이죠. 육군 사관학교장을 상업 받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8명인가 9명 받는데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엘리트였고 그다음에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17사단 사단장을 할 때 병장이 익사를 합니다. 익사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병장을 영웅화하는 걸로 이제 탈바꿈을 시켜요. 이제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또 연대장, 지금은 여단장인데 연대장하고 이제 법적 소송전까지 벌어지는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죠.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상장군을 진급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보다 한참 아래라고 생각하는 동기생인 임모영을 사상장군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시켰는데 이게 너무 억울한 거야, 본인은. 진짜 한민구 장관, 박근혜 정부 시절 마지막 국방장관 한민구한테 가서 개뿔하고 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선배한테.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넘어오면서 송영무 장관한테도 그냥 막 로비를 엄청 한 거야. 자기 진급시켜달라고. 근데 결국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한이 많았는데 그 한풀이를 어떻게 했냐면요. 통상적으로 보면 국방부 장관은 거의 사성장군 출신이에요. 네네네. 거의 대부분이 사성장군 출신이었는데 이 김용현은 사성장군이 안 낸 거에 대한 그 한이 있구나. 한이 있어요. 그래서 한이 많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을 자기 꼬봉 같은 사람을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조정을 해. 이종섭, 런종섭이라는 이종섭 삼성장군이죠. 신원식도 자기보다는 1년 선배지만 삼성장군. 그래서 그리고 사성을 안 한치고. 사성장군은 저 먼 남미부터 시작해서 중동 이런 데 대사로 보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쪽지를 주는 거죠. 야, 얘 진급시켜. 얘 진급시켜. 그러는 과정에 곽종근 사령관이 4차 진급을 삼성장군을 단단 말이에요.
우리 군대에서는요 2차 진급까지는 그냥 2차까지는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3차부터는 포기하거든요. 후배들이 올라오고 하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곽종군 사령관 같은 경우 포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4차에 삼성 장군 진급시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이제 데리고 가서 대통령이 요리해주고 김용인이 뭐 충성을 다할 군인들입니다 이러고 하니까 아니 어느 정부가 삼성 장군을 데려다가 밥 해주고 폭탄주 먹이고 이럽니까? 거기다가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극우 유튜버 계속 유튜브 방송 계속 보내고 이런 것들을 곽종군 사령관 만났을 때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지금까지도 이제 풀리지 않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삼성 장군을 시켜줬냐? 정말 나를 쓰고 버리려고 했던 거냐? 이거에 대한 한탄이 좀 있더라. 아, 곽종군 전 사령관이에요. 예. 운동 많이 하시네. 아유, 네. 네. 독보적이네. 자, 그럼 말이지 얘기를 좀 바꿔서 어쨌든 탄핵 심판 막바지에 이제 도달한 만큼 여야 어떤 잠룡들의 움직임이 관심 쏠리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사실 한동안 이제 정치권에서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있다가 SNS에 이제 아예 그냥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해서. 근데 우리 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친한계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김상우 의원님? 예, 그래서 소수 이제 움직임을 갖고 있는 거죠? 글쎄요. 지금 대표님 언제 움직이는지는 뭐 저도 페이스북 보고 알았는데요. 또 뭐 개인적으로 뭐 통화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으시고? 통화하더라도 제가 그런 부분을 묻거나 뭐 말씀 주시거나 하진 않다 보니까. 근데 좀 그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를 누구로 세우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그렇죠.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지금 이 보수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여전히 극우적이고 반보수적인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된다면은 당내 지지율 1위가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네, 보수의 가치 훼손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님 또는 유승민 선배님 아니면은 뭐 오세훈 시장님도 그런 범주이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좀 뭔가 좀 합리적이고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분께서 대선 후보가 되는 좀 그런 과정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근데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미 보수 진영이 아무리 기존의 보수와 결이 다른 새로운 사람이 하려고 해도요. 그 김문수 효과, 김문수 장관이 끌어들이는 그 중력의 힘, 이 블랙홀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걸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요.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부정선거론자들과 약간 동조하려는 모양새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본투표로 3일로 바꾸고 뭐 사전투표 없애자 이랬거든요. 현수막도 막 걸고. 이게 정확히 부정선거론자들이 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새로운 주장인 것처럼 이제 드러내면서 그 방향으로 서서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블랙홀 효과, 김문수 장관의 효과. 아 역시 하려면 그 오른쪽으로 붙어야 돼라는 인식이 나도 모르게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요. 언더 73이라는 그 방송인가 거기서 이제 그 네. 김영삼 대통령과 연계를 강조하려는 그러니까 뭐 김현철 이사장 이렇게 오시고 하잖아요.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우리 국힘의 소장파 한꺼번에 다 찾아주셔서 사실 아버님이 아셨다면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거 그런데 지금까지 보수의 많은 사람들이 짚었던 그 무덤입니다. 경선에서 극단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YS 대통령이 민주화의 지도자로서 대단하신 분은 맞고 우리가 또 그분을 기려야 되지만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머릿속에 묘한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잘 나가다가 우리가 평생 여당할 줄 알았는데 그냥 제가 원색적으로 들은 대로면 영삼이가 IMF 때문에 삐끗해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김대중 노무현한테 정권 내주고 그다음부터 주고받는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전통 당원에 많아요. 아하. 그래서 의외로 YS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인기도에서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따라가겠다 하는 순간 보수의 주류층한테는 약간 멀어지는 감이 있는 거죠. 보수의 주류층은 선명하게 경제 발전 실정이나 이런 게 있는 그런 것이 자부심인데 민주화는 약간 보수의 자부심의 영역이 아니에요. 물론 YS 대통령이 존경받을 만한 분인 건 맞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한동훈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치는 아직 멀었다. 뭐 저도 초보지만 한동훈은 그냥 목련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목련. 네, 잠깐 피었다. 봄에 잠깐 피었다. 많은 인물 같은 생각이 이번 계엄도 그렇고 계엄에서 너무 갈팡질팡했잖아요.
일관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 메시지가 국민들은 강하게 각인이 돼 있었을 거예요. 인물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때 봄에 피는 목련, 벚꽃 피기 전에 피는 목련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치를 하려면 동백꽃이 돼야 돼요. 이 한파에 피어서 오래 가야지. 역시 제주도. 아, 그렇지. 역시 제주도. 이 지금 진행자께서 목련 얘기를 왜 자꾸 하시는지 안 잡아주고 계셔. 뭔데? 예? 김포는 아직 서울이 안 됐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메가 서울. 목련꽃 필 무렵 김포는 서울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만 그 얘기 계속 하시는 아니, 그만. 그래요? 아, 그거야? 저는 전화더라 동백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유, 야.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의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지금 등장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지금 전부 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야 탄핵 인용될 것 같고 하니까 이게 어슬렁어슬렁 나오는 거 그거는 신선미도 떨어지고 세대 교체론도 맞지 않고